기자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누가? 네. 기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약간 기자상들이 있으실 거라고 기자상은 있겠죠. 네. 있으실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만나는 기자들은 생각보다 좋게 얘기하면 인간미가 넘치거든요. 네, 나쁘게 얘기하면 네, 그냥 직장인이다. 맞습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한두 개 하고 나면 지치고 이것도 추가로 하려 그러면 자기도 받는 급여를 생각하게 되고 왜 이렇게 일은 많아지는데 나는 내 삶은 나아지지 않지 막 그러는 고민들. 그럼요. 예,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런 고민들이 가장 줄을 많이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 인간미 넘치는 기자들이 더 자괴감을 느끼는 것은 최근에 아주 좋은 대접을 받고 옮긴 선배들을 보니 클릭 장사를 잘하는 선배들이었더라 라는 이야기도 이제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조선일보에서 만든 그 조선 NS 같은 경우에도 NS. 한 10여 명 가까이 경력 기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급여 수준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들이 좀 언론계에 있거든요. 뭐 일종의 스카웃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런 선배들이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욕은 합니다. 왜 기사를 저렇게 쓸까? 왜 저렇게 자극적인 것만 쓸까? 예를 들면 뭐 외국에 있는 황색지, 뭐 데일리메일, 더선 이런 것만 복사해서 쓰는데 클릭은 잘 나온다. 근데 저 선배들이 처우가 우리보다 좋네? 그럼 우리는 저널리즘을 쫓는다고 과연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까지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죠. 사실 그런 기사는 쓰려면 이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네, 취재를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지. 예. 네. 미디어오늘이 만드는 정통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미디어 오물오물오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상근입니다. 네, 2주 만에 또 찾아뵙게 됐는데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분은 처음 보시죠? 저도 처음 봅니다. 네, 얼마 전에 미디어오늘에 이제 경력 기자로 입사한 저희 조준혁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예,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미디어오늘에 이제 입사해서 한 달 조금 지난 조준혁이라고 합니다. 한 달 되셨고, 네, 입사한 지. 네. 한 달 동안 이 미디어오늘이라는 매체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한 달 동안 느껴지는 이 미디어오늘이라는 매체는 어떻습니까? 조준혁 기자에게. 경력이니까 아마 다른 매체에 계시다가 오셨을 텐데. 네네. 네. 일단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받아쓰기 기사가 없다는 거. 네. 그게 너무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좋았다.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쓰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전에 있던 매체에서. 네. 받아쓰기 보도 뭐 보통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그러면? 일단은 오늘 나눌 대화에도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은 연합뉴스에서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1차적으로 바로 연락이 오죠. 연합뉴스에서 이런 게 나갔는데 안 하고 뭐 하고 있니? 그러면 이제 바로 일단은 뭐가 됐든 뭐 하고 있니? 그랬군요. 그 하루에 최대 몇 개까지 써봤습니까? 제가 아마 20개 가까이 써본 적도 있을 겁니다. 예. 네, 20개. 네네네. 보통 이제 8시간 근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쵸. 20개면은 한 2.3개 정도 시간당. 부끄러운 과거죠. 30분당 이제 하나 정도 이제 썼다라는 건데. 예, 맞습니다. 네. 사실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면은 그 시간은 이제 택도 없는 시간. 그렇죠. 이죠. 네. 사실 뭐 3시간에 30분에 하나가 아니라 이제 뭐 그 취재를 하려고 하면 이제 3일에 하나 쓰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들 때가 있는데. 네.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좀 보도를 하셨었고. 근데 왜 그만두려고 생각하셨습니까? 회사를 옮기려고 생각하셨나요? 일단은 미디어오늘이라는 곳은 기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매체인지는 알고 있는 곳이고 저 또한 그래서 이 미디어 비평지로서의 미디어오늘의 역할과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또 포털에 검색을 하면 다 나오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경제지 닷컴사에서 굉장히 기자 생활을 오래 한 건 아닌데 가장 가장 길게 있었던 곳인데 그곳에 있으면서 회의도 많이 느꼈었죠. 기자 생활 자체에 대해서 회의도 많이 느끼고 있던 와중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기자가 하는 일이 맞나? 맞습니다. 포털에 그냥 기사를 입력하는 사람인가라는 회의도 많이 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미디어오늘에서 공채가 떴었고 그래서 이제는 좀 다른 기자를 생활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높습니까? 일단은 한 달 허니문 기간
일단은 네.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예, 허니문 기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혹시 미디어오늘에서 한 3개월 비정규직 근무 정규직 채용을 제안했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예, 뭐 네. 수습 일단 정규직도 수습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정규직이니까 네, 뭐 네. 딱히 뭐 잘 보일 필요 없어요, 사실. 네, 뭐 회사에서 네. 뭐 회사를 비판한다고 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회사를 자른다거나 막 네. 그러진 않으니까 네, 마음껏 한번 욕을 해보시죠. 임금 보전도 되고요. 뭐 임금 되게 어떤 회사들은 타매체 같은 경우는 정규직으로 입사를 해도 네. 70%를 일단 3달 동안 받는 경우도 맞다 그러더라고요. 경력직인데도. 일종의 예. 수습 기간식으로. 예, 신입들이 하는 것처럼 경력에게도 요새 그렇게까지 합니까? 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오, 예. 근데 지독하네요, 지독해. 미디어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네. 예. 일단 임금의 70%를 줄 만큼 100%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임금의 70% 주면 네. 이건 법 위반이 아닌가. 일단 허니문 기간이라 허니문 기간이어서. 말을 네. 아끼겠습니다. 네, 우리 조진욱 기자 말이 아주 청산유수. 네, 좋습니다. 그래서 조진욱 기자랑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마스크를 꼈잖아요. 네. 코로나 상황이 지금 심각한데 맞습니다. 사실 뭐 저도 그렇고 뭐 조진욱 기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 보통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는 보통 출입처를 가고 그쵸. 이 출입처 안에는 정말 많은 기자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래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게 이제 기자의 직업인데 네. 이 코로나19 시대에는 또 어떻게 취재를 할까? 네네. 뭐 지금도 뭐 기자실에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나? 뭐 네네. 그런 점이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마침 취재하셨길래 네네. 좀 어떻습니까? 요새 취재하는 방식이? 그렇죠. 아무래도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자실을 폐쇄를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네네. 예, 아무래도 사기업들에서 그렇게 기자실을 폐쇄하고 있다 보니 정보부처들은 또 어떻게 되고 있을까? 공기업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에서 일단 취재를 진행을 했었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기자실이 폐쇄됐다 보니까 물론 기자실이 갖고 있는 그 고질적인 병폐도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일단 빼놓고 네. 기자실이 차단돼 있으면은 과연 정보 접근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어렵겠죠. 고민을 네. 좀 갖고 있었는데 취재를 해보니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정보부처들은 다 열려 있고요. 네네. 네, 기자실도 다 열려 있고 또 새롭게 신규 매체라 그러죠. 새롭게 네. 출입에 등록하는 매체들도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상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뭐 그동안 이제 출입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네, 변동된 건 딱히 없었고요. 물론 이제 브리핑 정도만 화상으로 대체를 한다라거나 뭐 이제 서면으로 대체가 된다거나 거기서도 뭐 불만 사항이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업무 프로세스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기자들이 취재를 하거나 취재원을 만나는 것 또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취재를 하다 보니 다른 문제가 이제 좀 보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게 뭐 어떤 건가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든 언론들이 이 출입처 시스템을 탈피해보자 하는 고민은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고민이 있습니까? 예, 그래도 전혀 없어 보이던데. 그래서 이참에 코로나19 때문에 그 기자실이 폐쇄는 안 됐지만 네네. 자체적으로 재택근무를 늘리고 있으니 한번 기자실을 벗어나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라는 네네. 내부적인 이야기들이 몇몇 매체들에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몇몇 매체들에서. 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그런 지시가 떨어지고 한두 시간도 있지 않아서 네. 야 지금 이게 이슈인데 왜 안 쓰니? 그렇다니까 이게. 예. 그다음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합뉴스에서 지금 이게 나왔는데 너 지금 뭐 하니? 라는 지시를 받게 되니까 기자들은 거기서 또 뭔가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못하죠. 그걸 주문했는데 난 또 받아쓰기를 하고 있다. 이런 네네. 토로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기자들. 네. 이 출입처에서 하던 일이 이제 받아쓰기로 바뀐 네. 그런 상황인가 본데. 네. 네. 근데 진짜 데스크나 이 회사, 그러니까 상층부에서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막 시시각각 온라인 대응하고 네. 뭐 당장 기사 없으면 막 죽어 미칠 것 같고 막 네네. 그런 거를 벗어나지 못하면은 네네. 뭐 이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저도 데스크급들 취재하긴 좀 어렵긴 하지만 네. 그래도 데스크급들하고 좀 취재가 되다 보면 온라인 트래픽 이꼴 디지털 대응이라는 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기사가 비면 안 되고 남들이 쓴 건 또 다 써야 되고 또 네이버의 마이뉴스에 걸리면 그것도 다 써야 되고 또 보도자료 쓰면 또 그것도 다 써야 되고 연합이 있으면 또 다 써야 되고 이러면은 기자들이 한 반나절 정도는 취재도 안 하고 기사가 한 대여섯 개가 쑥쑥쑥 이제 출고가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렇죠. 뭐 100개 쓰려고 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으니까 네네. 뭐 연합뉴스 나오는 거 100개 쓸 수도 있고 네. 뭐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거 그냥 써서 옮겨갈 네.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거죠.
근데 뭐 기자들 입장에서는 뭐 출처 시스템을 바꾸자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뭐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백기 그 기사 뭐 이런 거나 하니까 굉장히 좀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요새. 이게 좀 독자들 입장에서는 또 미디어 오늘 미디어 오므오므 시청자분들께서는 기자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누가? 네. 기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약간 기자상들이 있으실 거라고 기자상은 있겠죠. 네. 있으실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만나는 기자들은 생각보다 좋게 얘기하면 인간미가 넘치거든요. 네, 나쁘게 얘기하면 네, 그냥 직장인이다. 맞습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한두 개 하고 나면 지치고 이것도 추가로 하려 그러면 자기도 받는 급여를 생각하게 되고 왜 이렇게 일은 많아지는데 나는 내 삶은 나아지지 않지 막 그러는 고민들. 그럼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런 고민들이 가장 줄을 많이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고민들이만 나오고 있는데 네. 좀 직접적으로 이제 현장 기자들의 얘기를 좀 몇 가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좀 느끼고 있는지 현재 이 상황을. 일단은 뭐 기사에 나간 내용도 있고 안 나간 내용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가장 고충을 많이 겪고 있는 기자들은 온라인 등을 같이 하는 매체들이죠. 네. 그러니까 닷컴과 신문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닷컴과 지면이 분리되어 있는 매체가 있고 분리가 안 돼 있이 온라인 등을 같이 하는 매체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같이 대응을 하는 매체에 있는 기자들은 정말로 하루에 이제는 코로나19가 있다 보니까 너 재택하면 놀잖아 라는 인식이 데스크들에게 있어서 기사 양으로 좀 승부를 보는 네. 경향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특히 기사 양으로. 예, 닷컴이라는 조직이 없는 이제 기자, 지면의 기자들은 그런 고충이 또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닷컴사에 있는 기자들은 거기에 추가적인 고민이 더 생기는 거죠. 어떤 고민이 더 생깁니까? 아무래도 이 출입처라는 시스템에서 탈피해갖고 기사를 쓰는 상황이 오곤 있는데 타사에서 클릭이 저렇게 올라가는데 너는 뭐하니라는 그런 지표에 좀 더 매몰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가 오면서 이거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 또한 닷컴사 출신이고 그런데 코로나19가 오면서 오히려 더 클릭 경쟁에 매몰되고 있는 상황 이 현장 기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지금 현상이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코로나19가 되고 좀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뭐 출입처 위주로 이제 그동안 좀 돌아갔던 일이 뭐 물론 이제 공공기관은 뭐 그대로 돌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뭐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좀 탈피할 수 있는 이게 일종의 뭐 위기가 기회가 된 상황인데 네, 이 기회를 그야말로 뭐 일종의 이제 그 PV 경쟁, 뭐 속보 경쟁 이런 걸로 그냥 날려버리고 있는 언론이 좀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데스크급들은 그런 편견을 좀 갖고 있다라고 일선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1차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 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데스크들은. 네. 근데 출입처라도 있었으면 출입처에 가니 거기서 뭐라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출입처에도 안 나가니 얘는 집에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하나 더, 한 꼭지 더, 남들이 하는 거 더. 그러니까 새로운 무언가보다는 그냥 남들이 하는 거 위주로 이제 지시가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요. 사실 뭐 저도 뭐 이 회사에 있을 때 뭐 이제 잠시나마 이제 데스킹을 맡았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뭐라고 할까? 이게 포털에 기사가 전송이 되고 이제 포털에 이제 화면이 있으니까 포털마다 뭐 조선일보 페이지도 있고 뭐 미디어오늘 페이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매체들은 이게 빠르게 돌아가는데 그렇죠. 우리 매체가 이게 안 돌아가면 진짜 미칠 것 같긴 해요. 뭔가 빨리 바꿔야 될 것 같고. 계속 왠지 사람들이 보면서 뭐 얘는 아직도 그대로야? 일 안 해? 라고 얘기를 할 것 같고. 근데 아무도 그렇게 뭐라고 하진 않거든요, 사실. 사실 기자들이야 뭐 계속 거기 뭐 네이버 첫 화면 거기를 계속 보고 있지. 그 일반적인 뭐 국민들이 그 화면을 계속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기 일 하기도 이제 굉장히 좀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출근 시간, 뭐 퇴근 시간, 혹은 뭐 업무 중간중간 짬날 때마다만 이제 보시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다급해하지 않아도 이게 쫓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참 그런 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일종의 이제 그 돈벌이를 이걸로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자기들 마음이 급한 거죠. 그렇죠? 그 결국에는 이 문제가 또 기승전 포털 문제로도 갈 수도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결국에 또 이 내용을 취재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화 통화도 해보고 몇 번 만나 뵀던 전문가분들께서도 구조적인 문제가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에서 더 도드라질 수 있는 게 모든
분야에서 일어날 텐데 네. 언론 역시 이 포털의 문제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욱 부각되는 현상이라고도 바라보더라고요. 예. 그렇죠. 뭐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뭐 재택하시는 분들이 뭐 기자뿐만 아니라 네. 다른 분들도 많으니까 네. 뭐 기사를 좀 더 자세히 네. 보는 분들도 더 많아지시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 언론이 엉망인지 더 피부로 와닿게 되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랄까, 하여튼 뭐 데스크가 계속 저러는데, 혹은 이제 네네. 경영진이 계속 그러는데, 뭐 혹시 뭐 언론사 내부에 뭐 기자들이 뭐 이대로는 안 되겠어 네. 라거나 네네. 혹은 우리가 뭔가를 좀 바꿔야겠어 네. 라거나 네네. 좀 그런 움직임이나 얘기들은 없나요? 정말 속상한 이야기인데 아까도 드렸던 것처럼 기자들이 인간미가 넘쳐서요. 희생을 뭐라 그래야 될까, 새로운 거를 뭔가 하려는 의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본 현장 기자들은. 그쵸. 예. 뭐 우리도 뭐 직장인이니까, 네, 네, 네. 직장인이고 생활인이니까 네. 뭐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언론에 대한 뭐 비판이라든지 네. 좀 일종의 뭐 제재 같은 게 나올 때는 뭔가 이제 저널리즘으로서의 언론을 네. 되게 강조하는데, 네네. 정작 뭐 이런 상황에서는 좀 그 점은 약간 좀 배제가 되어 있는 네. 것 같아서 보시는 분들이 좀 어떻게 생각할까 좀 네.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그런 인간미 넘치는 기자들이 더 자괴감을 느끼는 것은 최근에 아주 좋은 대접을 받고 옮긴 선배들을 보니 클릭 장사를 잘하는 선배들이었더라 라는 맞아. 이야기도 이제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네. 조선일보에서 만든 그 조선 NS 같은 경우에도 NS. 한 10여 명 가까이 경력 기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급여 수준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들이 좀 언론계에 있거든요. 뭐 일종의 스카웃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런 선배들이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욕은 합니다. 왜 기사를 저렇게 쓸까? 왜 저렇게 자극적인 것만 쓸까? 예를 들면 뭐 외국에 있는 황색지, 뭐 데일리메일, 더선 이런 것만 복사해서 쓰는데 클릭은 잘 나온다. 근데 저 선배들이 처우가 우리보다 좋네? 그럼 우리는 저널리즘을 쫓는다고 과연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까지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죠. 사실 그런 기사는 쓰려면 이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네, 네. 취재를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지. 예. 네. 그러고 참 자괴감을 느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로 지금 뭐 기자들이 어떻게 좀 생활하고 있나, 뭐 물론 이게 좀 변화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운도 있긴 하지만 이게 결국은 그 변화는 잘 안 될 것 같고 네. 언론은 점점 엉망이 되어가는 것 같다. 뭐 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른 얘기도 한번 또 해보죠. 예.